오늘도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러브레터를 보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그 사랑의 메시지에 반응하게 해주셔서 영과 혼과 육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서균철 백보과장님의 강의를 듣겠습니다. 이 강의를 통하여 지병 중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완치 희망을 갖게 하시고 잘 실천하여서 속히 그 기쁨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지만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큰 박수로 우리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활성 산소와 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파워포인트가 안 나와서 좀 답답하시겠지만 그냥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성산소 많이 들어보셨죠? 예. 예. 그 이제 활성산소는 그 산소가 변성이 된 건데요. 우리 사람이 숨을 쉬는 거는 이제 그 공기 중에 그 산소를 얻기 위함이죠. 근데 이 산소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제 영양분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아주 좋은 일도 하지만은 그 우리 몸속에 들어온 그 산소 가운데 약 한 1% 정도, 1% 정도는 그 활성산소로 바뀝니다. 그럼 이 활성산소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화학 시간에 배웠지만은 그 산소 원자가 있죠. 산소 원자가 있는데 원자는 그 가운데 그 원자 핵이 있고 원자 핵을 그 주변을 해가지고 이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자, 산소 원자는 8개의 전자를 갖고 있죠. 8개. 이 짝수계 그 전자를 갖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이제 이 8개 전자 가운데 한 개가 빠져나가면 7개가 되죠. 홀수죠. 홀수 전자를 갖게 되면은 이 우리 몸에서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 좋은 산소가 갑자기 그 독성 물질로 바뀝니다. 마치 그 새끼를 뺏긴 그 앙콤이 굉장히 무섭겠죠. 그래서 이 새끼 이런 앙콤과 같이 아주 무서운 그 독성 물질이 돼가지고 옆에 있는 원자의 그 전자를 뺏어가지고 하나 없어진 그 전자를 보충을 시키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원자가 다시 전자가 하나 없어지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그 산소, 그 옆에 있는 원자가 또 아주 독성 물질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조직을 손상시키는 그것이 이제 활성산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가 홀수가 되면은 이 산소가 아주 불안정한 상태가 돼서 주변 조직을 손상시키는 그런 독성 물질로 변하는데 이것이 바로 활성산소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같이 보시면 좋은데 그림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시면 훨씬 더 잘 이해하시기에 도움이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 현대의학은 이 활성산소가 현대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그 수많은 질병이 있죠. 뭐 노화, 암, 동맥경화증, 당뇨병, 치매, 자가면역 질환, 심장병, 뇌혈관 질환, 아토피 피부염, 거의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로 이 활성산소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일으키는 병을 보시면은 뭐 아토피성 피부염, 암, 통풍, 뭐 뇌장애, 고혈압, 방사선 장애, 항암제 부작용, 식품 첨가물 등에 의한 복합 오염,
동맥경화증, 뇌졸중, 심근경색, 간염, 신장염, 류마티스, 파킨슨병, 자가면역증, 백내장, 노화, 당뇨병. 거의 모든 질병이 이 활성산소와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서 항상 그 나쁜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면역세포가 그 세균을 죽일 때 이용하는 것이 활성산소고, 또 이제 면역세포가 암을 죽일 때 이용하는 것이 활성산소지만은,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나쁜 일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활성산소가 생기는 경우, 인체 외부에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오염된 공기 속, 현대 문명이 발달하면서 옛날에 그 깨끗한 공기가 많이 오염되었죠. 그래서 오염된 공기 속에 활성 물질이 많고, 또 흡연자가 내뿜는 담배 연기 속, 공기가 열을 받을 때, 아까 그 산소가 이제 전자가 이제 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전자 하나가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어떤 경우냐면 이 산소 원자가 어떤 그 충격을 받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열을 받을 때, 우리가 이제 그 냄비에 그 물이 가득 차 있을 때, 그 물이 그 냉수라면은 그 냄비 속에 가득 찬 물이 그냥 안정되어 있겠죠. 근데 그 냄비에다가 열을 가해가지고 이 물이 열을 받으면은 물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막 움직이다가 넘치죠. 마찬가지로 이 산소도 이 열을 받으면은 이게 산소 원자 상태가 불안정하게 돼가지고 거기에서 전자가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보면 이제 뭐 오염된 공기 속, 그다음에 흡연자가 내뿜는 담배 연기 속, 앞에 화면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공기가 열을 받을 때 이제 그 공기의 그 산소, 공기 속에 있는 산소가 산소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뜨겁게 달궈진 그 후라이팬 위에, 우리가 후라이팬에 그 요리를 할 때 그 후라이팬을 그 달구죠. 그럼 후라이팬에 그 있는 그 공기가 뜨거워지면은 거기에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겠죠. 근데 이 활성산소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다가 불포화 지방. 다가 불포화 지방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콩기름이나 옥수수 기름. 우리가 이제 뭐 요리할 때 뭐 콩기름이나 옥수수 기름 뭐 프라이팬에다 붓고 이제 요리하는데요. 그런 경우가 이제 활성산소가 생기면서 활성산소가 누굴 공격합니까? 콩기름이나 그 옥수수 기름을 공격해가지고 이 콩기름이나 옥수수 기름이 뭐로 바뀌냐면 그 과산화 지방, 산화가 된 그 과산화 지방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런 지방을 우리가 먹게 되면은 그 지방이 우리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이 튀긴 음식을 좋아하죠. 되게 이제 바삭바삭하고 아주 고소한 맛이 있어서 튀긴 음식을 다 거의 뭐 모든 분들이 다 좋아하시는데, 우리가 튀긴 음식을 많이 드시면은 그 속에 뭘 같이 드십니까? 이 과산화 지방. 그래서 이 지방이 우리 몸속에 염증을 일으켜서 여러 가지 염증이 이제 모든 그 현대인의 모든 그 질병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다음 이제 공기가 자외선이나 그 방사선에 노출될 때, 여름철 태양이 내리쬐는 아스팔트 위도 뜨겁겠죠. 그러면 거기에 공기가 열을 받으면서 그 공기 속에 있는 산소 속에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몸속에서 이제 인체 내부에서 많이 생기는 경우,
과도한 그 스트레스를 받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그 활성산소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그 만병의 원인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만병의 원인을 우리가 보는 이유가 이 과도한 그 스트레스를 받을 때 활성산소가 많이 나와서 그것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식을 하거나 과식을 해도 활성산소가 많이 생깁니다. 또 과격한 운동을 하면 아주 숨을 아주 몰아쉬면서 많은 양의 산소가 들어가서 그 산소가 다시 활성산소가 돼가지고 또 몸에 손상을 주죠. 그래서 운동도 적당히 해야지 너무 운동을 지나치게 하면은 문제가 되죠. 항암 치료나 그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몸 안에 염증이 생겼을 때 그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활성산소의 생성, 뭐 자외선, 뭐 염증, 뭐 대사, 흡연, 방사선, 공기 오염에 의해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제 활성산소하고 암은 어떠한 그 관련이 있을까요? 우선 활성산소가 염증을 일으키고, 이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만성염증이죠. 만성염증이 되는데, 이 만성염증이 암을 일으키고, 또 활성산소가 암 전이를 촉진시키고, 또 활성산소가 암 혈관 생성을 촉진시켜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활성산소가 암을 일으키게 됩니다. 활성산소와 염증, 산소는 인체의 생명 유지에 있어서 꼭 필요한 물질인데, 이는 세포에서 인체의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런 산소가 세포 안에서 여러 생화학적인 죄송합니다. 생화학적인 반응을 할 때 일부의 산소는 활성산소로 바뀌어 염증을 일으킵니다. 활성산소가 세포 속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과정은 매우 복잡합니다. 활성산소는 여러 단백질을 활성화시켜 활성화된 단백질이 핵 속의 유전자를 자극하여 유전자로 하여금 염증 매개 물질을 많이 생산하게 하여 결국 염증을 일으킵니다. 아주 여기에 복잡한 그림이 보이고 있는데, 이 그림은 그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그 과정을 설명해 주는 그림이 되겠는데, 이게 지금 그 세포 안인데요. 그 맨 위에 보시면 그 파란 띠 같은 모양이 그 세포막을 감싸고 있는 그 세포를 감싸고 있는 세포막이 되겠습니다. 그 세포막 속에는 뭐 PAR, 뭐 ADN7, 뭐 이런 것, TLR4번 NOS 이런 그 수용체가 있는데, 이 수용체는 그 세포막에 있는 그 수용체는 그 마치 그 성벽을 지키는 그 파수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현대 도시에는 뭐 도시에 뭐 성을 쌓지 않지만, 옛날 중세나 고대 시대에는 뭐 도시를 쌓고 건설하고 성으로 이렇게 감쌌죠. 그리고 성에는 문을 지키는 파수꾼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세포막 수용체인데, 여기 보시면 그 PAR 수용체의 그 밑에 보시면 ER이라고 했죠. ER이라는 그 세포 소기관이 있는데, 이 R은 우리 몸의 그 세포에서 그 제품을 만드는 그 공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ER이라는 공장, 우리말로 그 소포체인데, 이 소포체라는 그 공장에 만드는 그 제품 가운데는 뭐 ASC, 뭐 캣페이지 1번, 그런 제품이 있는데, 그런 제품들이 무엇을 만들면 거기 보시면 그 왼쪽에 가운데 무슨 풍차 같은 구조물이 있죠. 그런 풍차 같은 구조물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ER 옆에 그 미토콘드리아가 있죠. 미토콘드리아는 그 우리 몸에서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산소가 가장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소와 같은 기능을 하는데요. 그런 발전소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그 공이 있죠. 예, 공은 그 세포 중앙에 있는 그 핵이 있고 핵 속에 가만히 보시면 그 마치 그 꼬불꼬불한 그 구부러진 산악다리 같은 그런 구조물이 있죠. 그것이 바로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사람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세포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러면 이제 ER 소포체에서 칼슘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 내에도 수많은 그 활성산소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활성산소, 칼슘이 미토콘드리아 그 세포막을 이렇게 투과성을 증가시키면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그 활성산소가 많이 세포질 안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 제 빨간 별사탕 보이시죠? ROS하고 있는 이것이 다 활성산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아까 보시면 그 풍차 같은 구조물에 가가지고 그 풍차를 해체시키면서 밑에 보시면 중앙에 무슨 그 녹색 오일 같은 그런 구조물, 액티브 캐스파이즈 1번, 그것을 이게 튀어나오게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나온 그 활성산소가 이제 핵에 가서 그 AP1 이런 그다음에 NF 카파피 이런 그 단백질을 작업하면 이 단백질이 활성화돼 가지고 이것이 핵 속에 들어가서 유전자를 작업합니다. 유전자 보시면 뭐 P22번 뭐 P47번 P67번, GP91번 이런 유전자를 작업하는데 이런 유전자를 작업하면 이 유전자의 작업에 의해서 프로 IL 18번, 프로 IL 1번 베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다시 그 풍차에서 나온 그 캐스파이즈 1 이것이 요거를 다시 IL 18번, 뭐 IL 그 1번 베타 이렇게 바꾸는데 이것이 IL 18이나 IL 1번 베타가 세포 밖으로 분비가 되면은 염증 세포를 많이 불러 들어가지고 염증을 일으키는 강력한 그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염증 물질이 세포 밖으로 분비돼 가지고 염증을 막 일으키는데 이게 빨간 별설탕 이런 그 활성산소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성산소에서 염증이 인체에서 발생되고 이 염증이 오래 만성적인 염증이 지속되면은 이것이 결국 암을 발생하는 거 시키는 거죠. 그래서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이 염증이 오래 지속이 돼가지고 만성 염증이 되면 이 만성 염증에서 암이 발생하는 겁니다. 즉 염증 조직 속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암을 증식시키고 전이시키는 화학 물질들을 분비시켜서 암을 발생시키는 거죠. 또한 몸속에 서식하는 미생물들, 대장에 서식하는 장내세균들, 대장에 서식하는 장내세균들이 너무 많이 서식을 해가지고 이것이 장에 염증을 일으키면은 무슨 암이 올 수 있을까요? 대장암. 그다음 이제 간이나 여성의 질 속에 있는 바이러스들, 간에 사는 바이러스가 뭐 A형 바이러스, 뭐 B형 바이러스, C형 바이러스가 있죠. 이런 바이러스가 간에 오래 살다가 간에 오래 염증을 일으키면은 이 만성 염증에서 뭐가 발생합니까? 간암이 발생되고요. 또 여성의 그 질 속에 있는 그 바이러스가 만성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자궁경부암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 만성 염증이 암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장에 서식하는 장내세균들이 너무 많으면은 이것이 대장암을 일으키는데 이 우리가
고기라든가 이 동물성 음식을 먹으면은 이것들이 그 대장에서 장내 세균을 많이 증식시켜 가지고 이것이 장의 염증을 일으켜 가지고 대장암을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채식을 하는 것이 채식을 하게 되면 장의 염증이 적당히 생겨 가지고 대장암 발병을 예방합니다. 또 이제 염증 같은 화학 물질들을 분비하여 만성 염증과 암을 일으킵니다. 그다음에 활성산소와 암전이는 암세포가 원발 장소에서 떠나 주변 조직이나 먼 장기로 침투하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서 암의 주요한 특성 중에 하나로 암으로 인하여 생기는 심한 증상이나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활성산소는 이런 암 전이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활성산소는 한 곳에 정착한 세포를 변성시켜 자유롭게 전이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 중앙에 위에 보시면 프라이머리 투머 사이트가 있습니다. 원발암이죠. 원발암이 이제 이사를 가는데 이것이 그 원발암이 막 증식을 하다 보면은 그 원발암에서 암세포가 이동해가지고 딴 데로 이사를 가죠. 그래서 밑으로 쭉 보시면 그 근처에 혈관으로 가서 혈관벽을 뚫고 혈을 따라서 멀리 가가지고 다시 혈관벽을 뚫고 나와서 다른 곳에 그 전이암을 만들죠. 이때 이 암세포가 전이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그 단백질이 보시면 뭐 스네일, 뭐 MMP2, MMP 9번 이런 그 단백질인데 이런 단백질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거기 보시면 빨간 별설탕, 활성산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암 전이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활성산소가 암 혈관 생성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혈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죠? 혈관 속에는 그 혈액이 흘러가는데 혈액 속에는 산소하고 영양분이 있어서 이 산소가 영양분이 우리 몸의 조직을 먹여 살리는 그 영양 공급원이 되죠. 그래서 인체 속에 순환하는 혈액은 인체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데 매우 중요한 물질이고 혈관은 이 혈액이 지나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정상세포처럼 암세포도 이런 암혈관이 있어야지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혈관 속에서 산소와 영양 공급을 받아야지만 암도 계속 증식을 할 수 있는데 활성산소는 혈관을 생성하는 물질의 분비를 촉진시켜 새로운 암혈관 생성을 증가시켜서 암 증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그림은 그 활성산소가 그 암혈관을 만드는 데 관여하는 그 그림인데 보시면 뭐 빨간 막대기가 그 활성산소인데 활성산소가 보시면 여러 가지 그 단백질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이 단백질에 의해서 뭐 VEGF2 뭐 이런 것들이 세포 밖으로 나가서 이것들에 의해서 그 암혈관이 만들어지고 이 암혈관에 의해서 암이 먹고 자라서 또 암이 점점 커지고 이 혈관을 통해서 암이 땅고서 전이가 되는.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이 염증이 만성 염증이 돼가지고 암을 일으키고 또 활성산소가 암의 성장과 전이에 아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성산소를 예방하는 방법이 있죠. 아까 보시면 뭐 동물성 음식을 드시거나 뭐 튀긴 음식 이런 음식, 그러면 이제 오염된 공기 속 너무 심한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피해야 하고 우리가 활성산소를 좀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경우를 피하고 또 활성산소를 예방하는 음식이 있죠. 어떤 음식이 활성산소를 이렇게 항산화제가 많아서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그런 음식이 어떤 음식이죠? 채식이 되겠습니다. 그런 채식을 많이 드셔가지고 활성산소를 우리가
잘 중화시켜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41절 41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되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신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한 불쌍한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주님을 높이 찬송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이여 이곳에 오셔서 지금 저희들의 몸과 마음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주님,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